자,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뭐 일론 머스크나 맞아. 똑똑하네. 수준 높아. 돈 많으면 좀 영향력이 있다고. 아, 그러니까요. 지금 보물 지도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네, 아, 그래요? 한번 교수님도 네. 언급을 하셨었고. 확실히 지금 제일 영향력 있는 제일 사람을 핫해. 맞나 봐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잠을 안 자나 봐. 워커홀릭이라고. 맨날 트위터까지 인수해가지고 계속 자기 발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많이 인용되고 우리 많은 한국의 방송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 했다. 맞아. 뭐 테슬라가 뭐 어떻게 바뀌었다. 그쵸? 뭐 스페이스 X 우주선 쐈다. 그러니까 거의 열일하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를 통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집중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셨다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미 정보는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리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요. 모든 사람을 연구할 때 일단 그 사람의 지리적 배경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리학자로서 저는 일단 그 사람 고향부터 시작해서 특히 그 사람의 10대 시절을 유심히 봐요. 유년 시절을. 네, 제가 약간 꿀팁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행적을 한번 지도에 표시해 보세요. 지도예요. 지도에. 네. 그리고 어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왜 이 책을 썼을까 또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할 때는 그 저자의 지리적 경험을 한번 지도에 표시해 보시면 이 사람은 요 정도 스케일이구나. 이 사람은 뭐 하버드대에서 그냥 공부만 했네. 또는 총균세이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교수님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을 답사한 어떻게 보면은 유파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이렇게 세계적 석학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지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쭉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지도에 좀 표시해 보는 걸 하시면 좋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 미국은 아니었잖아요. 그건 또 안 해. 네, 맞아요. 미국은 아니었어요. 미국 아니었어. 자, 이제 네. 머릿속에 세계지로 한번 그려보시고. 제가 의외였던 곳이었어요. 제 기억에 약간 저는 안 친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찍어봐. 자, 캐나다. 수능 찍기죠. 캐나다. 조금 관련 있어요. 관련 있어요? 캐나다에서 10대 보냈어요. 자, 근데 고향은 아니에요. 제가 좀 힌트 좀 드릴까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검은 대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검은 대륙하면 아프리카.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가 지중해성 기후 또 온대 기후도 있거든요. 그는 아프리카에서도 온대 기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아공. 맞습니다. 드디어.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약간 어릴 때 천재였나 봐요. 거의 백과사전을 딸딸딸딸 외웠대요. 야, 그리고 너무 역시. 똑똑하니까 약간 왕따 당했답니다. 그래서 좀 남아공을 싫어했대요. 난 좀 더 큰 물 가서 놀아야 되겠다. 근데 사실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미국을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친척이 있다라는 그 주소 하나만 가지고 10대 때 혼자 캐나다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캐나다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혼자 10대가 배낭 메고 캐나다 가고 와.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동생이랑 고물차 몰고 돈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몰고 쭉 횡단해서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미국 서부까지 온 거예요. 모험심이 와. 대단했네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10대 때 사실 네. 고향에서 서울 가는 것도 겁났거든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지금 거의 전 지구적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가 가장 처음으로 사업한 게 뭐냐? 뭘까요?
지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전화번호부 네. 어떤 회사가 있고 전화번호부 옛날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라떼는 공중전화나 말이야. 또 생각나요? 네. 요새 애들 아마 모를 거예요. 그쵸. 근데 두꺼운. 네. 몰라. 그때 막 전화번호 외우던 시대야. 그때는 정말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근데 샌프란시스코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네. 상호가 나오고. 그런데 그거를 지도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얘가 돈을 많이 번 거예요, 20대 때. 와. 그게 첫 번째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도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평소에. 지도를 늘 끼고 다녔을 것 그렇기 같은데요? 때문에 이런 사업의 아이템을 구상을 한 거죠. 지도를 봐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뭐 현대, 뭐 삼성, 뭐 이런 대단한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흔히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1950대, 60년대에는 사실 작은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창업주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요. 막 다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1960년대, 70년대 우리 어떻게 보면은 다닐 회사도 없고 입사원서 내를 그런 기업도 없을 그런 시기에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다 해외로 지도 펼치고 나갔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10대는 어땠을까? 맞아요. 그죠? 이게 지금 네. 맥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분들 10대 때 직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대 때요? 왜? 10대 때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많지가 않은데. 신문 배달.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진짜요? 아니 찍었는데. 어떻게 아세요? 아, 신문 배달 하신 적 있어요 혹시? 저는 그 정도 세대까지는 아닌데. 대우의 네. 김우중 회장이요. 네. 10대 때 아버지가 갑자기 6.25 통해 헤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장이 된 거예요. 10대 소년 가장이. 이분이 방천시장에서 이 신문 배달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소년으로서 가장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회고를 해요. 내가 대우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세계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그 방천시장에서 배운 신문 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했다. 근데 여러분 신문 잘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문을 다 읽으려면요? 신문을 잘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빠릿빠릿 타야 순서를 될것 잘 정해야죠. 그렇죠. 그때 지도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지도를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빨리 돌리지? 그거를 매일 연구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길이랑. 네. 그리고 롯데 아세요? 네, 신격호 회장님. 롯데 신격호 회장님은 일본에서 하나 더 나가요.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 아, 우유 배달 어려운데. 우유는 더 신선하고 더 무겁잖아요. 네. 자, 현대 정정 회장은 하나 더 나가요. 이쯤 되면은 대결을 펼치시는 거 아닌가? 너 이거 했어. 현대, 나 현대. 이거 배달할 거야. 정정 회장은 너무 시골이라서 신문 배달이 한 부밖에 안 됐대요, 동네에.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신문을 보고 상습 가출을 하셨어요. 가출을 하셨습니까? 10대 때. 신문 보고 어디 일자리 찾아서 가출. 농사 짓기 싫어서. 장사하고 싶어서. 사업하고 싶어서. 더 큰 물에 갔어요. 그분이 20대 때 뭐 하셨냐면 쌀 배달. 쌀 배달. 자전거 타고 수도권을 다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어떻게 하셨지? 가출도 하려면 여러분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가출도 그러네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네. 부모님한테 안 잡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맨날 잡혀 돌아가요. 한 3번은. 근데 어쨌든 맞아요. 이제 핵심은 뭐냐? 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을 일구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신장시킨 그런 1등 공신이었던 기업인들 10대 때, 20대 때 다 지도를 펼치고 뭐 하신 거예요? 배달을 해봤다. 배달을 했다. 그것은 공간 전략을 짜는 훈련을 매일 했고 늘 지도를 가까이 했고 또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